힘내라 대한민국. 강대기 네. 변호사 뭘? 저는 오늘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나마 요즘 좋은 뉴스를 찾기 힘들어요. 좋은 뉴스를 찾기 힘든데 국민의힘의 그 한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솔팅을 해서 결과가 나온 힘내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머니투데이 단독이고요. 그 많던 중국인 건보 먹튀 뚝 흑자 전환이라는 겁니다. 저 표를 보시면, 저 노란색만 보시면 2022년에 마이너스 229억에서 2023년에 마이너스 27억에서 2024년에 55억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비만 많이 받아간다. 그동안 그러한 비판이 있었죠. 실제로 한 사례가 들면서 어떠한 중국인이 본인의 부모님을 먼저 한국에 보내고 본인의 부모님을 지역 가입자로 해놓은 다음에 그 아래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서 어떠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실상 낸 돈은 별로 안 내고 치료만 엄청나게 받아갔다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반감을 사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치지 않냐라고 했는데, 결국 저게 중국인들 건보 먹튀가 뚝 된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저 제도를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중국인들이 지금 그냥 하루 이틀 와가지고 바로 치료받고 다시 가고 하루 이틀 와서 치료받고 다시 가고 이렇게 됐던 것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를 한 중국인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건보료를 정상적으로 낸 사람들만 그나마 건보료 혜택을 받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나마 지금 이번부터 작년에 2024년에 흑자가 난 것입니다. 저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그 입수한 자료를 솔팅한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지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건보료에 무임승차를 해왔잖아요. 무임승차를 해왔는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고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나마 작년에 흑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올해는 더 흑자가 나겠죠.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쎄쎄쎄쎄 한다고 또 이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면, 그러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 건보료로 가면서 중국인들의 치료에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6개월 기준도 좀 짧은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적어도 2년, 3년 정도를 해야지, 그 2년, 3년 정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뭐 소비도 진작시키고 세금도 내고 또 노동도 하고 해야지 건보료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6개월도 너무 짧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좀 더 꽉꽉 옥죄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 힘내라 대한민국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코멘트 좀 하시겠어요? 예. 건보 재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건보 재정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의료 체제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제도만큼 아주 잘 돼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외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 방문을 딱 여는 순간 한 100불, 2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가시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건보 재정이 굉장히 큰 위기가 언제 왔느냐? 문재인 정부 때 왔습니다. 즉 건보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예를 들면 MRI라든지 그런 것을 건보 어떤 보험 대상에 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건보 재정이 굉장히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거의 뭐 그동안 계속해서 좀 흑자로 좀 튼튼했는데 그 때문에 막 적자도 나고 막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 어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중국인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였는데 이 피부양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냥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어떻게 보면 좀 의료 쇼핑을 해 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거주 6개월로 딱 하다 보니까 함부로 이런 것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건보 재정을 좀 튼튼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데 앞으로도 소위 말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들어선 이런 어떤 마당에 손을 보기는커녕 제가 볼 때는 또 10중 8구 건보에 대해서도 아마 손을 볼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가 지금 보니까 혈유병 환자인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게 4억 2,7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낸 건보료는 2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260만 원을 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쓴 세금 4억 2,700만 원을 갖고 갔다. 이런 사례가 빵빵 터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고 적자가 났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일침을 들어서 해결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그 사진 네 보여주세요. 네. 우원식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현재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시절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유로 국회 역할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야당이 하는 걸로 사실 관례상 많이 해왔습니다. 어떠한 여당이 있을 때 그래도 여당이 힘이 세니까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여당이 힘이 세니까 야당에 대한 균형과 견제로 법사위원장을 많이 줬어요. 여기까지가 협치가 됐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여대 야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안 놓고 계속 여당이 하다가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돼서 다시 또 상임위 회의를 할 때 우리 야당이니까 다시 달라라고 해서 다시 야당에다가 법사위원장을 줬어요. 그게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대 다시 또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하겠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고도 뭐 박주민 의원이나 혹은 아니면 예전에 법사위원장 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도 저 2012년 시기에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그랬고요. 저러한 논리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오다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틀이 문재인 정부부터 좀 훼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우겨먹기 해가지고 끌고 오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어떠한 투쟁을 하건 어떠한 뭐 딜을 하건 거래를 하건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고법의 저러한 무작위한 결정이나 또 혹은 뭐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여당이 여대 야소인데 191석 갖고 있는 거여인데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무소불위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역사의 회의록에 한 줄을 남기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처럼 한 줄을 남기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꼭 갖고 와야 된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에 가서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박주민 의원이 옛날에 했던 발언이나 또 혹은 박홍근 의원이 옛날에 했던 발언이나 지금 민주당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다 하는 말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는 말한 사료가 있어요. 그거를 당내에서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법사 상임위 재분배 때 하반기 국회까지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하반기 국회가 내년 6월이에요. 내년 6월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지금 발빠르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뭐 지금 정청래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원장 임기 1년씩 쪼개서 많이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좀 갖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원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상권 분립이고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력 분립도 중요하지만 특히 입법부 내 여야 간의
여야 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또 정부 여당은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중요한 또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관례를 깬 게 민주당이 지난 21대부터 압도적 다수를 배경으로 무조건 자기들이 지금 다 하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상임위를 다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크게 보면 법사위, 운영위, 뭐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뭐 과방위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제 법사위라든지 운영위를 놓고 그동안 이 일당이 아닌 당이 분명히 이제 법사위원장 그리고 여당은 또 운영위원장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깬 게 민주당 21대, 22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지금 박찬대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권력 분립 국회 내에서 어떤 견제 균형을 완전히 깨부수고 다수당의 어떤 독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독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입법 폭주, 예산 폭주, 탄핵 폭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얼마만큼 어떤 독재적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강변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식 웃었잖아요. 네. 피식 웃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참 네. 얼마만큼 우리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댓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이렇냐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에 있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16일 날 있죠. 16일 날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사위나 혹은 다른 상임이나 또 혹은 장애 투쟁을 할지 혹은 법 내에서 투쟁을 할지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어떠한 원내수석 부대표도 임명을 하고 원내대변인도 임명을 하면서 진두지휘성을 좀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원내대표가 차기 당 전체의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전당대회를 할지 상임정국위를 다시 열지 그 절차를 좀 거쳐야지만 국민의힘이 좀 안전성을 갖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소 좀 혼란스러워요. 그게 이번 주까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주당이 정말로 이러한 폐악적인 걸 막 하고 사법부도 하고 행정부도 한 다음에 저희 원내대표 선출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로 간다는 거잖아요. G7 해외로 갔다 오면 정말 이게 이번 주 안에 또 어떠한 일이 지금 월요일인데 벌써 지금 빠방빵빵 이렇게 막 터지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힘있게 한번 일어나 보는 그러한 국민의힘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모처럼 아니 사실상 처음으로 힘내라 대한민국의 비정치적 이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힘내라 K 뮤지컬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뮤지컬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했죠. 뮤지컬 분야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상 분야에 지금 어쩌다 해피엔딩 이게 영어로는 maybe 해피 엔딩인데 어쩌다 해피엔딩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 부분의 토니상을 수상했습니다. 토니상은 11개 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4개 부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이 토니상은 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이 뮤지컬 분야에 있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브로드웨이와 어깨를 나란하게 됐다. 이런 어떤 역사적 좀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뮤지컬을 주로 수입을 해왔죠. 뭐 예를 들어서 뭐 4대 뮤지컬이라 할 수 있는 뭐 캐츠, 뭐 레미제라블, 또
뭡니까 팬텀 오브 오페라, 오페라의 유령, 또 미스 사이공, 이게 4대 뮤지컬 같은 이런 대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4대 뮤지컬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또 큰 어떤 대작 뮤지컬 뭐 나부코, 히버리 노예 합창 이런 걸 유명하죠. 이런 어떤 해외 뮤지컬을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작하는 뮤지컬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뮤지컬이 역으로 토니상에 그것도 작품상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부분을 석권했다. 아,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K 뮤지컬이 이제 K-팝, K 무비, K 드라마이어서 K 뮤지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역량이 있는 게요. 이렇게 나름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오니까 전 세계 우리가 타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치 분야는 이렇게 좋은 어떤 소식이 빵빵빵 터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이게 참 짜증나고 스트레스만 많이 좀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어쩌다 해피엔딩 이런 어떤 그 우리 뮤지컬에 있어서 토니상 6개 부분을 석권했다. 이런 어떤 좋은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드디어 우리 그 한수원이 우리 원전을 우리 체코와 마지막 파이널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됐죠. 이제 네. 명실상부하게 이제 우리 K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로 한 번도 수주 못하고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거의 뭐 메말라시피 할 정도로 거의 뭐 망해가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큰 이제 돌파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윤석열 전 정부가 했던 큰 역할입니다.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좀 더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원전 수출에 대해서 26조 원 원전 수출인데 어떠한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날에 뭐 쾌거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체코 원전에 대해서는 명실상부 윤석열 정부의 공입니다. 이 원전 수출을 위해서 이철규 산업위원장이 체코를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그 핀란드인가요? 폴란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서 맞나요? 폴란드 아니 프랑스 프랑스인가요? 예. 소송이 들어오면서 이 그 원전 기술에 대해서 이 장악력, 그러니까 전 세계 원전 시장에 대해서 이 체코마저 프랑스가 뺏기게 되면 나머지도 뺏기게 되는 거야. 아, 저희가 폴란드를 한 번 이겼고 이 경쟁에서 이겼고 체코마저 프랑스가 또 한국에게 뺏기게 되면 원전 기술에 대해서 원전 시장에 대해서 뺏길까봐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찍는 그 날에 가처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찍고 있다가 지금 그 가처분이 지난주에 해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근데 이 상태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 좀 다소 걱정스러운 게 지금 탄생한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처럼 이거를 폄훼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또 무슨 원전 적폐니 뭐 원전 내란이니 뭐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좀 막을까봐 그게 또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믹스, 소위 말해서 에너지 네. 믹스 정책을 그대로 전개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신규 원전 안 짓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문재인 정부 정책 그대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원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신규 원전은요. 그게 뭐 1, 2년 만에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최소한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돌려고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전기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한다고 뭐 돈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만 하지 이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특히 전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뭐 얘기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는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떤 항상성이 없습니다. 즉 태양이 없을 때는 안 되고 또 바람이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기전부와 항상 필요한 이런 어떤 전원은 아주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적합치 않은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 같은 이런 어떤 기저부하가 확보되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분야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또 국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어떤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기요금이 오른 피해를 또다시 국민과 특히 기업이 그대로 부담이 이제 증가가 될까봐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약간 좀 제가 보도를 못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뮤지컬 토니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냈다. 뭐 축하하고 뭐 우리 K컬처의 승리다 이런 비슷한 류의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원전 그 쾌고 계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메시지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26조 원의 원전은 수출한 그러한 계약의 도장을 찍은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원전 기술도 발전시키고 전 세계 원전 우리나라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입장이 나온 거를 아직 제가 못 찾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안 했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정권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축하한다고 그 본인이 임기 시작하고 나온 건데 그거를 축하한다고 해야 되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해서 많은 견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정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무슨 문화적인 것이든 산업적인 것이든 뭐 무역이든 뭐 어떠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26조 원의 원자력을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그게 좀 약간 속 좁은 사람 같습니다. 속이 좁아 보입니다. 우리 네. 강변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데 제가 이게 똑같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 민주당 사람들 물론 뭐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민주당 사람들 보면 예. 사실 국가적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고 예. 특히 그 국가적 이익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뭐 이명박 또 뭐 노태우 뭐 그 박정희 정권 때 그런 어떤 역할이 크다면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하태성님이 저 순진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순진성을 좀 더 빼고 좀 더 공부를 하고 날카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날 저희 강대기 변호사와 같이 우리 쌈청사의 90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해피 엔딩 빼고는 다 지금 정치적으로 참으로 분노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뉴스만 전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분노할 건 분노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주의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이재명 정권에 의한 어떤 독재 그리고 정치 보복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져 놓았던 좋은 정책들도 지금 막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무수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될 것 같고 특히 국민의힘이 오늘도 장기간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속 시원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절체절명의 각오로 정말 배지를 던진다는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어떤 존재 자체는 물론이고 의원들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이제 호흡을 하면서 열심히 싸워 나가고 합리적인 계속 좋은 네.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쌈총사의 구시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